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방금 안내한 대로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은 바로 교역망의 발달과 유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교역망의 발달과 유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지난번에는 계속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거 하면서 박과관들의 갈등에 배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중심으로 배울 것은 갈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하기도 하고 문화를 주고 받기로 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배울 나라는 어디냐? 바로 조선 옆에 있는 큰 나라죠. 명나라의 교역 관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청의 대외 관계입니다. 명청의 대외 관계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명나라랑 청나라는 교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늘 배웠던 것처럼 조공책봉 하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당나라, 송나라처럼 국제 무역을 많이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발표 한번 해볼까요? 민지, 많이 했을 것 같다고요? 나라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는요? 의외로 아닐 것 같다고요? 정치가 혼란하니까요? 둘 다 잘 말해주었습니다. 정답은요, 명과 청은요, 건국 초기에는 바다 무역은 꼭 걸어 잠그는 해금 정책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정치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조금씩 바다 무역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대외 관계를 정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공 채권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바다 무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초기에는 해금 정책을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요. 해금 정책의 실시입니다. 해금 정책의 실시인데요. 자, 바다 해자죠. 그 말 금자입니다. 바다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은 왜 이것을 실시했느냐? 1번 목적이자 이유는요. 명나라 건국 초기에 명나라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었습니다. 명나라가 그 혼란한 시기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거니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요. 영락제의 라이벌이었죠. 건문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건문제가 저 밖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이 영락제의 걱정 등등 때문에요. 이 바다 쪽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있었다. 청나라 또한 청나라 건국 초반에 이제 정송공 같이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섬 같은 데 거주를 하면서 청나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교류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금 무역을 처음에 실시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요. 청나라, 명나라처럼 물건이 많고 교류할 게 많은 나라가 바다를 걸어 잠그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 교류하고 싶은데 어쩌지 하겠죠. 이때 이 해금 정책의 콩고물을 잘 주워 먹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자, 선생님이 전자칠판에 지도 띄워두었습니다. 어디가요? 힌트는 섬입니다. 타이완도 그럴 수 있지만요. 바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딱 바다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류큐라는 나라가 이 해금 정책의 콩고물을 잘 먹었습니다. 2번 영향은요. 바로 류큐라는 이 섬나라가요. 바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번 한번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좋았습니다. 민준이가 큰 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읽어준 이 사료는요, 누가 쓴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반가운 이름 보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신숙주가 쓴 겁니다. 신숙주는 조선 초기의 관료죠. 숙주나물 할 때 그 숙주 맞습니다. 그 신숙주가 해동 제국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류큐에 갔다 와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류큐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민준이 읽어준 거 토대로 쭉 보면요, 유황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어분 해상 무역이라고 하고요, 서쪽으로는 중국과 통하고 동쪽으로는 일본 우리와 통한다라고 하니까 중개 무역을 많이 했구나.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홍보물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피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역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해안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답은 자료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현주 손 들었습니다. 현주가 잘 읽어주었습니다. 현주가 읽어준 대로 자료 2번을 보니까요, 푸젠 상인입니다. 바로 중국 해안가의 상인이 해금에 대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해금하면요, 교류 못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향으로요, 해적들이 성행하고 공식무역을 금지했으니까 몰래 하는 무역입니다.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정치가 점점점 괜찮아지면요, 해금 정책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명나라 청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이게 풀려가지고 바다 무역이 열리게 되겠죠. 해금 정책이 점차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 UQ 괜찮을까요? 여러분 걱정되시죠?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소곤소곤 하고 있는 대로 UQ 중개 무역은 점차 쇠퇴를 하게 됩니다. 해금 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첫 번째 UQ의 쇠퇴가 발생하고요. 특히 청나라 시절쯤 되면요, 서양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열리니까 청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합니다. 거점이 어디냐? 바로 동남아시아 등지에 식민지를 세워가지고요, 거기를 무역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열심히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무역이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된 무역은 서양이 주도한 무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나라 청나라의 대외 관계는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한다면요, 해금 정책 실시와 완화의 과정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시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서양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고요. 청나라는요,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본토로 대규모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는데요, 그 무역을 우리는 공행무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행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조선과 주변국의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뭐에 대해 배울 것이냐? 조선과 주변국이 아니라 조선의 옆나라죠, 일본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외관계,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대외관계, 대외무역은요, 옆에 있는 중국과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해금 정책을 실시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무역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요. 자, 아까 쌤 말했죠. 해금 정책 실시했던 이유 뭐였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정치 혼란이었습니다. 자, 해금 정책 실시하는 시기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그쵸. 류큐 성장하고요. 뭐가 활성화됐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해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적 중에서도요. 일본의 해적이 많았는데 일본의 상인들 중에서 명나라랑 이제 무역하면서 사람들은요. 해금이 되면서 힘들었거든요. 일본의 해적을 우리는요. 두 글자로 부릅니다. 뭐라 부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한국사로 기억했다고요? 우리 성민이가 잘 말했습니다. 외구입니다. 외구가 성행하게 되면서 외구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요. 중국의 해안가를 습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명나라 정부라면 이 외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좋았어요. 진압. 그래요. 군사를 키워가지고 진압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은이는요? 부탁을 한다고요? 막부에다가 두 방법을 섞으면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막부는 이 명정부는요 둘 다 씁니다. 군대를 키우기도 함과 동시에 일본 막부에 부탁을 합니다. 너희 외구 좀 단속해라. 단속해주는 대신 권한을 줄게. 몇몇 상인들에게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준 무역을요 뭐라고 하느냐? 명나라 시기에 바로 감합무역, 감합무역이라고 하는데 쌤, 감합이 뭔가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사진 띄워주었죠? 이게 감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3번 보시면요. 감합부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패로 만들어가지고요. 반절을 똑 쪼갤 겁니다. 똑 쪼개면은 반절 무늬가 있겠죠? 그거를 나눠 가지고요. 일본 상인이 오면은 딱 맞춰보고 딱 맞으면 우리가 인정한 상인 맞구나 교역해라. 안 맞으면 너 이놈 너 외국구나 하고 쫓아내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감합무역을 바탕으로 무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기에는 어떻게 무역을 해왔었느냐? 자, 청나라는요 해금 정책을 푼 다음에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이제는요 일본 상인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청상인들이 대규모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요 물건들을 많이 사고 일본의 은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 정부가 청상인에게 적당히 와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신패를 발급하여서 청나라 상인한테 신패 받은 사람만 와주세요. 우리도 물건이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패 사진 보이시죠? 여기 칠판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신패 보면요. 옆에 있는 한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준 상인들만, 막부가 믿어주는 상인들만 오셔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일본이 무역을 제한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듯 추측할 수 있게 일본 정부는요 에도 막부로 갈수록 무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을 별로 하지 않고 나라를 닫는 쇄국 정책을 했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쇄국 정책을 하면서 서양의 상인들이 막 들어올 때 제한을 했습니다. 왜 제한했는지 혹시 추측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서양 상인들을 왜 거부했을까요? 선희. 서양 상인들이 갖고 오는 물물이 무서워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혹시 측면이 있을까요? 일준이는요. 종교 때문에 일주일 접근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 고유 종교가 있죠. 신토가 있는데 서양 종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준이 말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계속 와서 포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일본은 거부를 표현하면서 포교할 거면 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이 서양과 교류하기 위해서 해외, 특히 서양 세력과 교류하기 위해서 짬뽕이 참 맛있는 곳이죠. 나가사키에다가 인공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서 주로 교역을 했었는데요. 포르투갈 때는 만들었지만 포르투갈이 계속 포교를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들아 우리는 포교하지 않을 거야. 문물만 교류하자 하고 나라가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냐? 자 힌트입니다. 풍차가 돌아갑니다. 튤립이 피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 좋았어요. 우리 혜리가. 맞아요. 네덜란드가 접근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발전한 의학기술이나 사상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대지마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는 점까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대지마는요, 사진은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전자칠판에 대지마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로 인공성답게 모양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펴져 있죠. 이런 대지마에서 무역을 했다는 점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명청, 조선, 일본 대관계를 한번 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블록타임제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활동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잘 쉬었을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모든 별로 활동할 텐데, 자, 모든 별로 잘 앉아준 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 역사 반장이 나눠줘 또 활동지 다 갖고 있고요. 태블릿도 갖고 있죠,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태블릿으로 조사를 하면서 활동지 한번 채워볼 텐데, 활동지 같이 보겠습니다. 활동지 보면은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창구라는 자료가 3가지가 있고요. 여러분이 채울 만한 표가 2가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왜 할 것이냐? 요것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요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각국의 교육 창구를 분석하면서 교역관계 변화를 이해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역사 지식, 사실 이해가 증진될 것이고, 2번째로 교육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표를 채워보면서요. 해결 방안까지 같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료, 가나다, 자료, 가나다를 우리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한번 모든 별로 읽어봅시다. 자, 5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배운 내용이니까 이해 갔을 겁니다. 자, 가를 먼저 보시면요. 청나라 때 광저우 공횡무역 나와 있었고, 공행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이때 서양 상인들이 불편했겠구나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바로 조선의 대외 무역이죠. 일본과의 무역은 초량 외관, 바로 부산에서만 했다. 초량 이상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일본 상인들의 제한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 에도 시대에 어디였죠? 맞습니다. 우리 현민이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무역을 했지만 대지마 밖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것까지 나와 있는 자료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옆에 표를 보시면 토의해가지고 우리 이 표를 함께 채워보시고요. 포인트는요. 2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외국 관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조항을 만들 건데 위에 조사한 불만 관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25분 줄 거고요. 태블릿 PC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쌤이 늘 말한 대로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바로 조사할 때는 공신력 있는 자료만 해야 한다. 위키백과보다는 국가기관 아니면은 지방기관에서 발송해준, 정리해준 그런 문서나 자료 중심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선생님이 타이머 띄워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모든 활동 시작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줘가지고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25분이 모두 흘렀고 여러분이 올려준 대로 지금 학급 밴드에 자료가 다 찍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발표해줄 모듬은 좋았습니다. 우리 포용 모듬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 포용 모듬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포용 모듬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을 잘 채워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해는 서양, 부산에는 일본, 네덜란드에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 잘 채워주었는데 여기에 살짝 아쉬운 점은 불만을 청나라, 조선은 잘 넣어주었지만 일본의 나가사키 대지마에는 불만이 포교를 하고 싶었다는 것은 포르투갈은 그러했지만 네덜란드는 그러하지 않아서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살짝 맞지 않아서 수정을 좀 해도 좋겠고요. 관리가 되어서 수정해볼 조약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는 관세를
상상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거 조선에는요, 일본에는요, 주요 도시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하면서 외관에 제한한 점, 대지마에 제한한 점을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 실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